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공유해 주신 아주 흥미로운 자료 페이스라인 기법 6가지 발췌문을 가지고 한번 깊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이 얼굴선을 만드는 6가지 구체적인 커트 기술에 대한 내용인데요. 맞습니다. 이걸 통해서 각 기술이 정확히 뭔지, 또 어떤 도구를 쓰는지, 그리고 이게 최종적으로 어떤 헤어스타일, 또 어떤 인상을 만들어내는지 저희가 좀 명확하게 파악해보는 게 이번 시간의 목표입니다. 당신께서 혹시 미용 기술에 관심이 많으시거나 아니면 그냥 헤어스타일에 대한 안목을 좀 넓히고 싶으셔도 분명히 흥미로우실 거예요. 네, 맞아요. 그 페이스라인이라는 게 정말 작은 차이인데도 전체 인상을 확 바꿀 수 있거든요. 단순히 머리카락 자르는 걸 넘어서 이 자료는 질감, 그리고 양감, 이런 좀 눈에 잘 안 보이는 요소까지 조절하는 꽤 전문적인 기술들을 다루고 있어요. 오늘 저희가 이 6가지 기술의 핵심 원리랑 그 효과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그럼 지체할 거 없이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단추는 역시 도구 이야기부터 해야겠죠. 자료를 보면요. 본격적인 기술 설명 전에 기본 도구 3가지를 먼저 소개하더라고요. 블런트 시저스, 알라운드 시저스, 그리고 티닝 시저스. 이 가위들로 다양한 형태를 만든다. 이렇게 나오네요. 네네. 근데 이름만 들어서는 약간 비슷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게 각각 어떤 특징이 있는 걸까요? 네, 이 3가지 가위가 다 역할이 좀 달라요. 그 블런트 시저스는 우리가 보통 보는 가장 기본적인 일자날 가위 있잖아요. 아, 네네. 아주 깔끔하고 딱 떨어지는 직선 라인 만들 때 주로 쓰는 거고요. 반면에 그 알라운드 시저스는 이름처럼 날끝이 살짝 그러니까 둥근 형태예요. 아, 둥글군요. 네, 그래서 좀 더 부드러운 곡선 라인을 만들거나 아니면 머리카락 표면을 이렇게 쓱 미끄러지게 자르는 슬라이싱 같은 테크닉에 좀 더 유리하죠. 그리고 티닝 시저스, 이게 우리가 흔히 숯가위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네, 숯가위. 익숙하죠. 그렇죠. 이 가위는 한쪽이나 양쪽 날에 빗살처럼 홈이 파여 있어요. 그래서 가위질을 해도 머리카락이 전부 잘리는 게 아니라 일부만 잘려나가거든요. 바로 이 특징 때문에 모발의 그러니까 숱을 조절하거나 질감을 좀 부드럽게 만드는 데 특화된 도구예요. 자료에서 도구가 쉬운 티닝 시저스라고 한 거는 아마 다른 복잡한 테크닉 없이도 그냥 비교적 쉽게 숱을 덜어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네요. 아, 그렇군요. 날 모양이나 기능이 확실히 차이가 있네요. 특히 티닝 시저스는 머리숱 때문에 고민 좀 해보셨다면 아주 익숙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바로 이 티닝 시저스를 사용하는 첫 번째랑 두 번째 기법이 티닝 인하고 티닝 아웃이라고 나옵니다. 네. 이름만 딱 봐도 안쪽, 바깥쪽 뭔가 명확한 차이가 느껴지는데 정확히 어떻게 다른 효과를 내는 걸까요? 네, 핵심은 그거예요. 어디를 티닝하느냐. 티닝 인은 모발 다발, 그러니까 섹션을 딱 잡았을 때 그 안쪽 깊숙한 곳을 티닝 가위로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자료에서도 나오지만 이걸 통해서 질감이랑 양감을 동시에 조절하는 게 핵심이죠. 아, 동시에? 네, 안쪽 숱을 덜어내니까 전체적인 부피감, 즉 양감이 줄어들고요. 동시에 그 잘린 짧은 모발들이 안쪽에 막 섞이면서 겉으로는 부드러운 질감이 표현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안쪽에서 지지대 역할도 하고 숱도 줄이고. 가볍게 쓱 훑듯이 티닝하는 기법이에요. 이건 주로 질감 컨트롤에 좀 더 목적이 있어요. 아, 질감 위주로? 네, 양감을 크게 줄인다기보다는 모발 끝이나 표면이 너무 뭉툭하거나 무거워 보이지 않게 좀 가볍고 자연스러운 질감을 만드는 데 집중하는 거죠. 예를 들면 헤어라인이 피부에 너무 딱 붙지 않고 부드럽게 안착되도록 끝 처리할 때, 이럴 때 유용하겠네요. 아, 그러니까 같은 숯가위를 써도 안쪽을 치면 전체적인 덩어리감이 줄면서 부드러워지고 바깥쪽을 치면 주로 끝 느낌이 가벼워진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정확합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핵심 원리네요. 안쪽은 양감 조절, 바깥쪽은 질감 표현. 와, 이거 흥미로운데요? 자, 그럼 다음 기법으로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는 촉컷입니다. 네, 촉컷. 이름은 촉, 뭔가 툭툭 찍어 자르는 느낌인데 설명에는 0도 또는 15도로 시술한다. 그리고 섬세하게 조절해야 하니까 주의해서 한다. 이런 말이 붙어 있어요. 아니 0도나 15도면 거의 두피에 딱 붙여서 자르는 엄청 낮은 각도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낮죠. 근데 섬세함과 주의가 필요하다니 이름하고 실제 테크닉 사이에 좀 간격이 있어 보이는데요. 어떻게 된 걸까요? 맞아요. 그 이름만 들으면 좀 거칠게 툭툭 자르는 이미지를 떠올리기 쉬운데 시술 각도가 핵심이에요. 0도 각도 커트라는 건
모발을 전혀 들어 올리지 않고 그냥 중력 때문에 자연스럽게 뚝 떨어지는 상태 그대로 자르는 거거든요. 아, 그냥 그대로? 네. 비유하자면 책상 위에 그냥 평평하게 놓인 종이 가장자리를 자르는 거랑 같아요. 가장 선명하고 무거운 라인을 만들죠. 15도는 그 종이를 아주 살짝, 정말 눈에 띌 듯 말 듯 살짝 들어 올려서 자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미세하게군요. 네. 라인 자체를 막 크게 바꾸기보다는 아주 미세하게 끝선의 무게감을 살짝 덜어내거나 좀 더 부드럽게 만드는 정도의 변화를 주는 거죠. 그래서 촉컷은 아마도 페이스라인 끝을 좀 무겁고 명확하게 표현하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아주 미묘하게 불규칙한 느낌을 주고 싶을 때, 그럴 때 사용할 수 있어요. 섬세하게 조절하라는 주의사항은 바로 이 때문이에요. 이 낮은 각도에서는 정말 조금만 손이 흔들리거나 각도가 달라져도 라인이 금방 울퉁불퉁해지거나 확 파먹은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아, 그렇죠. 실수하면 티가 확 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름과는 달리 고도의 집중력하고 정교한 손기술이 필요한 작업인 거죠. 야, 이름에 함정이 있었네요. 촉인데 사실은 초정밀 커트라니. 듣고 보니 이해가 됩니다. 자, 티닝으로 부드러움을 만들고 촉컷으로 정교한 라인을 만들었다면 이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기법, 슬라이드 피치 계열로 넘어가 보죠. 네, 슬라이드 피치. 이름에 슬라이드가 들어가는 걸 보니 뭔가 이렇게 미끄러지듯 자르는 동작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먼저 슬라이드 피치 인입니다. 설명을 보면 모속 전체를 잡고 안쪽의 모발들을 일정한 간격으로 제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도 또 안쪽이 나오네요. 네, 또 안쪽이죠.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지침이 있어요. 시술 시 손등이 보이게 한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네, 슬라이드 피치인 역시 모발 다발의 내부를 공략하는 기법인데요. 티닝인하고 목표는 비슷할 수 있지만 사용하는 도구나 방식이 좀 다를 수 있어요. 티닝 가위 대신에 일반 가위, 그러니까 블런트나 알라운드 시저스를 써서 안쪽 모발들을 말 그대로 일정한 간격으로 길이를 서로 다르게 잘라내는 방식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 길이를 다르게. 네, 단순히 숨만 치는 걸 넘어서 모발 내부에 의도적으로 짧은 기둥 같은 걸 만들거나 공간을 만들어서 겉머리가 더 자연스럽게 움직이거나 볼륨감이 살도록 하는 거죠. 뭐랄까, 겉멀 내부에 기둥 세워서 구조 만드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 할까요? 오, 비유가 재밌네요. 그리고 손등이 보이게 한다는 그 지침, 이게 바로 전문가의 노하우가 담긴 디테일인데요. 네네. 미용 기술에서는 손목의 각도나 자세가 가위날이 들어가는 깊이나 각도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거든요. 아마도 손등이 보이도록 손목을 특정 각도로 딱 유지를 해야만 가위가 모발 다발 안쪽으로 너무 깊거나 얕지 않게, 그리고 일정한 각도를 유지하면서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의미일 거예요. 아, 마치 그림 그릴 때 연필 잡는 각도에 따라서 선 굵기나 느낌이 확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커트에서도 이런 자세가 결과물의 완성도를 좌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관성 있는 결과를 내기 위한 일종의 자세 교정 팁?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와, 정말 디테일하네요. 손목 각도 하나에도 그런 이유가 숨어 있다니. 그럼 슬라이드 피치인이 안쪽을 공격했다면 마지막 여섯 번째 기법인 슬라이드 피치 아웃은 뭐 예상대로 바깥쪽을 다루겠군요. 네, 정확합니다. 슬라이드 피치 아웃은 슬라이드 피치 인하고 완벽하게 대구를 이루는 기법이죠. 모발 다발을 잡고 이번에는 그 바깥쪽, 그러니까 겉면을 따라서 가위를 미끄러뜨리듯이 움직이면서 일정한 간격으로 바깥쪽 모발들을 점진적으로 제거하는 방식일 거예요. 아마 가위를 완전히 닿지 않고 살짝 열린 상태로 모발 표면을 쓱 훑듯이 내려오는 그런 테크닉을 상상해 볼 수 있겠네요. 설명에 따르면 그 결과 무속이 분 느낌으로 나온다는 표현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붓이라니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면 될까요? 그거 정말 시적이고 정확한 묘사예요. 분 느낌이라는 건 모발 다발의 끝으로 갈수록 점점 가늘어지면서 뾰족하고 부드럽게 마무리되는 형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아, 끝이 뾰족하게. 네, 딱딱하게 잘린 단면이 아니라 마치 잘 만들어진 서해부 끝처럼 섬세하게 싹 모아지는 느낌, 그런 거죠. 네네. 페이스 라인이 얼굴 윤곽 따라서 너무 딱딱하게 끊어지는 게 아니라 아주 부드럽게 흘러내리거나 아니면 공기감을 머금은 듯 가볍게 흩날리는 그런 질감을 표현하고 싶을 때 이 기법이 사용될 수 있어요. 티닝 아웃이 표면의 질감을 전반적으로 부드럽게 만든다면 슬라이드 피치 아웃은 특히 모발 끝의 형태를 이렇게 아름다운 붓,
모양으로 디자인하는 데 특화된 기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야, 정말 예술적인 표현이네요. 자, 그럼 6가지 기법을 한번 싹 정리해 볼까요? 네, 크게 보면 티닝 가위를 사용하는 기법 2가지, 티닝 인 앤드 티닝 아웃, 낮은 각도의 정밀 커트인 촉 컷, 그리고 일반 가위로 안쪽 또는 바깥쪽을 슬라이딩하면서 형태와 질감을 만드는 기법 2가지, 슬라이드 피치 인 앤드 슬라이드 피치 아웃. 이렇게 총 6가지네요. 맞습니다. 핵심 원리를 다시 짚어보면 안쪽을 공략하느냐 인 기법들, 바깥쪽을 공략하느냐 아웃 기법들에 따라 양감과 질감 조절 방식이 달라지고 또 사용하는 도구, 티닝이냐 일반 가위냐, 커트 방식, 정지냐 슬라이딩이냐, 각도에 따라서 최종 라인과 질감이 결정되는 거군요. 와, 완벽하게 요약해 주셨어요. 중요한 건 이 6가지 기법이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기도 하지만 실제 디자인 과정에서는 서로 막 조합되어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아, 조합이요? 네, 자료 첫 부분에서 블런트, 알라운드, 티닝 시저스 3가지를 다 언급하면서 이걸로 다양한 형태를 만들어봐 라고 한 게 결코 우연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슬라이드 피치 아웃으로 붓 같은 끝선을 만들고 거기에 티닝 인으로 안쪽 무게감을 살짝 덜어낼 수도 있겠죠. 디자이너는 고객의 모질이나 얼굴형 또 원하는 스타일에 맞춰서 이 도구랑 기법들을 마치 팔레트 위에 물감처럼 조합해서 최적의 페이스 라인을 만들어내는 거죠. 페이스 라인이라는 이 비교적 작은 영역 안에서도 이렇게 다채로운 기술의 향연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네. 오늘 저희는 당신이 공유해주신 자료 덕분에 페이스 라인을 만드는 6가지 전문적인 커트 기법의 세계를 아주 깊이 탐험해 보았습니다. 티닝부터 촉컷, 슬라이드 피치까지. 각기 다른 원리와 효과를 가진 정말 섬세한 기술들이었네요. 네, 단순히 자른다는 말로는 담을 수 없는 그런 깊이가 있다는 걸 새삼 느낍니다. 당신께서 다음의 헤어스타일을 고민하시거나 혹은 미용실에서 디자이너와 소통하실 때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작게나마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논의의 핵심은 각 기법이 모발의 질감, 양감, 그리고 라인 형태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는 거였어요. 그냥 무심코 보아넘겼던 그 헤어라인에도 이렇게 세분화되고 정교한 기술들이 숨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왜 숙련된 전문가의 손길이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죠. 맞아요. 같은 가위를 쥐고 있어도 어떤 철학으로 어떤 기술을 구사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오늘 저희는 6가지 개별 기법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 기법들을 하나씩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2가지 이상 조합하거나 혹은 같은 기법이라도 적용하는 강도나 위치, 반복 횟수를 막 달리한다면 얼마나 더 무궁무진하고 개인에게 최적화된 맞춤형 페이스라인 디자인이 가능해질까요? 어쩌면 진정한 헤어 디자인의 창의성은 바로 이 조합과 응용의 영역에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당신만의 답을 찾아보는 여정도 꽤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